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들어둔 보험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막상 아플 때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더니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계약 당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라는 말만 들으셨던 분들. 보험은 60대 이후 삶의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십 년 납입해놓고도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받는 법, 받을 수 있는 상황, 필요한 서류, 이 모든 걸 스스로 찾아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시니어 금융 상담과 보험 민원 대응을 해온 시니어 전담 금융 컨설턴트 김성진입니다. 지금까지 600건 이상의 보험금 누락 사례를 복구해왔고, 그중 상당수는 단 한 장의 진단서, 한마디 진술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보험금 청구 타이밍, 진단서 한 줄 바꾸는 기술, 숨은 보험금 찾는 법, 민원 넣는 법까지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정부가 시니어를 위해 준비한 무료 보험 상담 및 환급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 드릴 테니 지금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어머니, 지난번 뇌경색 진단 받으셨을 때 보험금은 청구하셨어요? 아유, 그건 그냥 지나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어. 이건 실제 제가 만난 72세 어르신과 나눈 대화입니다. 20년 넘게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을 유지하셨지만 진단을 받고도 청구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보험은 내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절대 어르신 한 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60대 이상 시니어의 보험금 청구 누락률은 약 35%, 보험금 평균 미청구액은 1인당 약 160만 원, 출처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금 실태조사. 더 놀라운 건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보험과 진단비 차이를 모름. 병원에서 받은 서류만 내면 끝인 줄 알. 중복 보장되는 항목인데도 한 번만 청구하면 끝인 줄 알. 보험사 상담 창구에서 이건 제외예요. 약관에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손해입니다. 보험은 납입만 잘했다고 해서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문구를 정확히 준비한 사람만 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분들은 똑같은 진단을 받아도 200만 원을 받고 모르는 분은 0원으로 끝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험금 점검법, 의사에게 부탁해야 할 진단서 문구, 그리고 보험사가 꺼리는 민원 처리 비법까지 실제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20년, 30년 납입한 보험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이 진단서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대요. 무슨 소리예요? 뇌경색 맞는데요? 네. 근데 허혈성 병변이라고만 써 있어서 보험사에선 애매하다고 하네요. 바로 이 한 줄. 보험금의 운명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보험은 단순히 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단명이 보험 약관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진료 목적으로 의학적 표현을 쓰고 보험사는 약관에 적힌 법적 용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허혈성 변화 보험사는 경계질환이라며 지급 거절, 뇌경색 명시 즉시 진단비 300만 원 지급 승인. 이 두 문장 차이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100%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68세 김모 어르신은 좌측 안면 마비로 입원했지만 초기 진단서에 일과성 허혈발작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뇌경색 진단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 때문에 보험금 500만 원이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진단 확정일 기준으로 의사소견서를 다시 받아 허혈성 뇌경색 진단 치료 중이라고 기재한 문서로 다시 제출하자 3일 만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질병 코드 KCD와
약관상 보장 명칭이 일치해야 보험금은 무조건성 없는 조건부 지급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분명 입장권을 샀지만 입구에서 보여준 증빙 문서에 행사명이 빠져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팁, 진단서를 받을 땐 의사에게 보험 청구용으로 정식 진단명 정확히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애매한 의학 용어의 의증, 가능성, 변화 등은 보험금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도 추가로 소견서 요청하면 수정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한 장 꼼꼼히 살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그 한 줄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모두 안 된다고 하는 항목도 중복 청구로 받는 방법, 정확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건 실손으로 이미 받으셨어서 더 이상은 못 받으세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끝이네요. 이 말 믿고 청구를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일부 받았더라도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중대질병 특약은 별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한 번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오해하시지만 보험 상품은 각 특약별로 약관이 나뉘고 중복 지급 원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58만원 청구 수납 영수증으로 지급, 같은 질병으로 입원 4일 입원 일당 특약으로 4만원 4일 16만원, 질환 진단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서 한 장으로 3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여기에 수술까지 진행한 경우 수술명만 확인되면 수술 특약 100만원까지 추가. 즉, 한 질병 한 번만 청구한다는 생각은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사고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1+1 쿠폰을 받았는데 계산대에선 일부러 하나만 내는 격입니다. 69세 이모 어르신은 2023년 고관절 골절로 병원 입원 후 실손 70만원만 받고 끝낸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험약관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질환은 골절 진단비, 수술비, 입원 특약, 실손 모두 청구 가능 항목이었고 최종적으로 438만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사가 이런 걸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구 전 꼭 아래 세 가지 확인하세요. 실손 외에 특약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있는지,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중 중복 청구 가능한 진단이 있는지, 모든 항목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청구해야 지급이라는 점. 이것만 해도 한 건당 평균 180만원 이상, 총합 수백만원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보험 약관을 안 봐도 지금 당장 숨은 보험금을 찾는 방법,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나는 보험금 다 받았을 텐데 뭐가 또 숨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숨은 보험금 12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약 12조 원, 그중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미청구 비중이 57%를 차지합니다. 왜일까요? 보험사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기억도 안 납니다. 이름만 알지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딱 1분만 투자하면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 전체와 숨은 보험금까지 전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운영 홈페이지 또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보험 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집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이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66세 박모 어르신은 40대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으로 조회해보니 진단비 특약이 살아있었고 10년 전 백내장 수술도 청구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총 2건 청구로 220만원 지급 완료. 또 다른 사례. 73세 김모 씨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며 포기했지만 내 보험 찾아줌으로 모든 계약 리스트를 한 번에 받아본 후 실손보험 중복 여부 파악,
만기된 상품의 환급 확인, 치매 진단 특약이 살아있는 계약으로 500만 원 수령. 이런 일들이 한 달 안에 모두 처리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통장을 하나도 안 열어보고 나는 돈 없어라고 단정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건 단 하나. 지금 포털에 내 보험 찾아줌 검색,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보험계약 통합조회 신청 클릭, 우편 수령 선택 시 7일 안에 종이 문서로 전체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시면 1588-1770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니 가족이나 자녀에게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20년 넘게 유지한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치는 겁니다. 다음은 보험사가 싫어하는 민원 전략입니다.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보험사에서 거절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보험사가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심사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결정은 이의 신청과 민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보험금 관련 이의 신청 중 23.1%가 최종적으로 지급 결정으로 번복됐습니다. 거의 4명 중 1명은 민원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모 어르신은 심근경색 수술 후 진단비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의료 기록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4본 추가 제출, 민원 텍스트에 약관상 해당 조항 인용, 건강보험 진료 내역 첨부, 결국 2주 뒤 전액 수령. 이건 마치 경찰서에서 과속 딱지를 잘못 끊었을 때 이의 신청하면 취소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넣는 3단계 방법, 보험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민원 접수, 제목에 금감원 민원 예정 키워드 삽입, 핵심 보험 약관 조항 기준으로 본인은 지급 대상인 명시, 그리고 보험사가 묵묵부답이면 금융감독원 보험민원센터 1332 또는 www.fcsc KR 접속 후 정식 민원 접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원은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권 내 권리 행사라는 것.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효과가 크다는 것.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도 단호한 톤은 필요하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험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재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음 파트는 보험금 받을 때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서류와 서류 하나로 3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사례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시면 진단서 한 장만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사본, 처방전.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진단서 하나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자료 부족이라며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합니다.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카드 한 장만 들고 백화점에 갔다가 신분증이 없어서 결제 못하고 돌아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4세 정모 어르신은 위염으로 입원했지만 진단서에 위염만 적혀 있고 정확한 질병 코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진료기록사본에서 조직검사 결과 발췌, 의사소견서에 만성 위축성 위염 명시 요청, 영수증 진료일지 함께 첨부. 결과는 진단비 3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지급 확정. 서류의 양이 아닌 질과 구조가 보험금을 결정짓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팁. 진단서만 내지 말고 진료기록사본, 조직검사지, 입퇴원 확인서 추가, 의사소견서에는 보험약관에 나오는 질병명이 명확히 들어가도록 요청. 병원에서 주는 일반 영수증 외에도 약국 영수증, 통원 진료 내역도 함께 첨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서류는 청구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이 보관을 거부하거나 문서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장의 진단서로는 부족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면 보험금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시대입니다. 이제 곧 영상 말미에서 정부가 시니어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 상담 지원제도, 지역별 환급 안내 서비스까지 실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 있으셨나요? 이거 맞게 낸 건가? 혹시 나만 못 받는 건가? 이런 걱정 정부가 직접 도와줍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무료 보험금 상담과 환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내 보험 바로 알기 캠페인, 만 60세 이상 신청만 하면 보험금 조회 상담 무료, 지역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전문 상담원이 보험 내역 분석 청구 도움, 지자체별 보험금 환급 안내 서비스, 예 서울 강서구청, 대구 북구청, 경기도 고양시 등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미청구 보험금 조회 및 서류 작성 도움 제공, 또한 노인 맞춤 돌 봄 서비스 연계 대상자라면 복지사와 함께 청구 동행 지원, 병원 약국 서류 대행 수령 서비스도 제공,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보험금 지원 서비스 문의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보험사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된 분에겐 꼭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단서 한 줄 바르게 작성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실손 말고도 중복 청구 가능한 특약은 반드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로 숨은 보험을 찾는 순간 잊고 있던 보험금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거절해도 민원 제기만으로 4명 중 1명은 지급 성공. 청구 서류도 진단서 하나로 끝내지 말고 진료기록사본, 소견서, 약국 영수증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미리 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는 꺼내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수록 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경제적 자립의 기반,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는 수단이 됩니다. 난 아직 건강한데 굳이 이제 와서 뭐 새로 알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 납입하신 보험이 있고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고 입원, 수술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한 권리를 청구하시면 보험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꿀팁, 지금 바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청구를 미루는 하루가 수백만 원을 놓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험금 찾기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과 영상 시청 후 할 일도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해당되나?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진단서 한 장, 보험 서류 하나 꺼내보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만 따라도 지금껏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엔 나도 될 줄 몰랐어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주변 분들 보험금도 함께 찾아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구독 버튼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이런 내용 너무 유익했어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실제 청구 사례와 꿀팁, 더 깊은 내용도 댓글 중심으로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험금은 기다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꼭 당신 손으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